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이모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랜만이야. 너무 하십니다. 우리 이때까지 건축에 대해서 이론을 쭉 공부를 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제는 실전편. 드디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볼 거야. 그래서 제가 직접이요? 같이 아. 같이 가서 실제로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철근을 넣을 때 어떻게 넣는지, 거푸집은 어떻게 되는지, 방수를 어떻게 하는지 한 현장을 가지고 쭉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계속 현장을 가보면서 촬영을 해볼 거야. 엄청 기대됩니다. 재밌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볼 현장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다세대가 뭔지는 알지? 네. 3층 이상? 응? 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다가구가 3층 이상이었던 거예요? 다가구가 3층이야. 아, 아니야.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원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지, 그게 다 다가구에 들어가는 거야.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설계 계약을 올해 1월 26일 날 했고, 그 다음에 허가를 4월 16일 날 받아서 착공 신고가 5월 24일. 그래서 공사가 언제 끝날 예정이냐면 11월 30일에 끝날 예정이야. 엄청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그치, 설계 계약부터 허가까지가 짧았지, 그치? 네. 왜 이렇게 짧았을까? 건축주가 빨리빨리 했나 보죠? 건축주가 빨리빨리 한 것도 있는데, 여기가 우선은 건축주가 결정이 빨랐어. 그래서 보통 설계 기간이 4에서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 길어지는 기간들이 대부분 건축주가 결정을 못해서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대부분의 설계를 하는 건축사분들은 빨리 설계를 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한번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거에 따라서 건물이 막 달리 바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 현장을 처음부터 좀 같이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죠. 이미 조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 현장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설명을 할 거야.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철거 다 끝나고 이제 공사하고 있거든.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줄게. 요게 현장이야. 오, 엄청 예쁜데요? 그치. 여기 주변 건물들 보여? 네. 요 그치. 다 다세대. 그래서 근데 너무 예뻐요. 이쁘지. 정원도 잘 꾸며준 것 같고 여기- 벽돌 색깔이. 그치. 정말 이뻐. 그래서 나도 이거 철거할 때 정말 안타까웠어. 그래요. 맞아. 요새 구억 같은 거 리모델링해서 많이 새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좀 오래됐고,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구조가 조적조야. 그러니까 벽돌로 지어진 집이야.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외부 마감이 벽돌이 아니고 네. 안에 기둥도 벽돌이야. 아, 예. 그래서 이런 조적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층을 더 올리고 싶다 하더라도 못 올려. 그냥은. 왜냐하면 벽돌이 힘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 보강을 해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겠지. 그죠. 근데 한 층을 더 올리면 세대가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러면은 주차가 딱 늘어나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땅인 거야. 아깝더라도. 아깝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요 동네 주변을 한번 알아보자. 네. 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역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네. 자, 서울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찾아봐야지 그치. 알겠죠? 외울 필요 없다고 했지, 그치? 네. 여기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땅이야. 자, 여기 건물을 보면 여기 지금 건물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네. 오, 이런 거 다 나오네요. 그렇지. 여기 땅 면적이 86평. 네. 그리고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은 1972년 12월 달에 지어진 거야. 오래되긴 했네요. 많이 오래됐네요. 50년 가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 구조물도 튼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신축을 한 건물인데, 여기 건물을 보면 지하 1층, 지하 1층에 네. 하나가 이제 대피소가 있고, 네. 하나가 차고가 있고, 그리고 1층이 단독주택, 그 다음 2층도 단독주택,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거야. 자, 여기다가 지으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 건물을 짓을 때 얼마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렇죠. 수익성 다 계산하고 그치, 해야 수익성 되는데. 다 해서 내가 건물을 졌을 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한번 보자. 자, 이 동네의 임대시세를 한번 보자. 네. 지금 여기 거래를 보면 최근 5년에
거래일자. 네. 그래서 5년 돼 보면은 삼성동이 2,825만 원, 평당 4년 2,851만 원, 3년 3,072만 원, 2년 3,179만 원, 1년 3,450. 무슨 얘기 같아? 점점 그렇지. 최근 들어서 계속 임대료는 올라왔다는 거야. 네네. 그리고 여기 동네를 한번 더 자세하게 보면 2017년도에 거래된 것 중에서 네. 평균 매매가가 평당 2,670만 원. 근데 여기 보면은 5년 이내에 신축한 건물들이 3,699만 원. 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평균가는 오래된 건물부터 신축 건물까지 모든 다세대 주택들의 평균 매매가이고 네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 5년에 지어진 건물들의 평균 매매가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크죠. 그 차이가 크지. 네. 왜 차이가 클까? 새 새 건물 거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2021년도가 지금 4,808만 원. 그 다음에 신축한 거는 5,283만 원. 자, 여기에서 전체 평균 매매가 4,800만 원하고 5년 이내 신축한 가격 5,283만 원을 잘 기억해도 네. 차이가 얼마 정도 돼? 400만 원 정도 네. 나지, 그지? 평당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전세가를 한번 보자. 전세가는 자 전체 평균이 1,913만 원 평당. 근데 임대가가 2,782만 원. 아까랑 차이가 훨씬 더 크지. 네. 800만 원 차이가 나지. 너무 매매가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신축한 건물들을 보면은 전세가는 차이가 많이 나. 훨씬 많이 나죠. 이게 저 왜? 같아도 신축식 듣겠는데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매매가는 오래된 건물하고 신축 건물들하고 차이가 안 나지만 지금 전세가는 차이가 나는 이유. 다들 새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지. 매매는 사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전세는 내가 단기간 2년, 3년 동안 살 건물들이야. 아, 당장 내가 살 건물. 그치. 그래. 매매가 아니고 내가 살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의 보는 전세 가격이 2,762만 원. 이렇게 거래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즉, 이 같은 경우는 건물의 가격들, 그러니까 세대당의 가격들은 오래된 건물하고 신축 건물들하고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 실제로 이 건물을 사용을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축 건물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땅에서 다세대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건물을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한번 잠깐 보자. 이게 이제 설계 도면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건축 개요야. 자, 여기에 보면은 지역 지구가 이중 일반 주거지구로 되어 있고 건폐허가로 용적률이 법정 60%, 그 다음에 용적률이 법정 200%로 되어 있지. 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설계는 건폐율이 59.82%, 용적률은 170.58%. 건폐율은 거의 가깝게 됐는데 음. 용적률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치. 건폐율은 거의 다 꽉 채웠는데 네. 용적률은 못 채웠어. 왜 못 채웠을까? 그러게요. 왜 못 쳤죠? 주거지역이면 받는 법규 제한사항이 뭐가 있지? 일조건? 그치, 일조권. 그래서 그래서 일조권이 아니면 끝까지 200%를 다 채울 수 있지만 일조권에 걸리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면 갈수록 건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30을 못 짓는. 그렇지, 30%를 못 채운 거지만 실제로 공사된 면적은 다 채워. 아하. 그건 나중에 이제 설계 도면 가지고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네. 그래서 용도는 다세대 주택으로 8세대를 하는 거야. 여기 보면 규모는 지상 5층에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지.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아까 이 건물 조적조. 전에 있던 조적조, 그 다음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네. 그 다음에 철골. 여러 가지 구조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쓰는 구조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제 건물을 지어져. 자, 여기 보면 주차는 법정이 7대인데 네. 계획도 7대를 했어. 시킨 대로 다 채웠네요. 그래, 시킨 대로 다 채운, 법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네. 그다음에 조경은 법정 5% 이상. 토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조경 면적은 토지 면적의 5%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 자, 여기에서 이제 계획은 어떻게 했어? 6.87% 충분히 있네요. 충분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층별 개요를 보면 지상 1층에 계단실이 있고 네. 2층부터 다세대, 세세대, 3층에도 다세대, 세세대, 4층엔 다세대, 2세대인데 하나는 주인이 살고 네. 여기에 5층도 주인이 살아.
왜죠? 보통 제일 꼭대기층에만 살잖아요. 근데 아까 일조권 때문에 아. 건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꼭대기층 면적이 작은 거야. 그래서 두 층을 쓰는 그렇지. 거군요. 4층의 일부하고 5층 전체를 주인 세대에서 쓰고 있는 거야. 이 개요를 봤는데 실제 이제 건물이 어떤 모양일까? 네. 한번 보여줄게. 이 건물은 이런 모양이야. 오, 3D로. 3D로. 자, 지금 피로티가 있고 2층, 3층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지, 그지? 네네. 왜 줄어들었지? 일조권. 일조권. 그렇지. 올라가서 이렇게 착착착착 줄어든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해도는 더 높아지는데요. 그렇지. 이렇게 3D로 보면은 건물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그쵸?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여기도 이렇게 줄어들었지. 네네네. 이것도 왜 줄어들었을까? 이것도 일조권. 일조권. 여기는 건물의 두 면이 올라가면서 줄어들어. 그 말은 두 면 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정북. 그래서 일조권은 정북 방향에서 건물을 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다 채우지도 못했고. 하지만 실제 공사하고 있는 면적들은 거의 다 채웠다. 거의 다 채웠어. 왜냐하면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아, 발코니가 빠지죠. 빠지지.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면은 용적률을 거의 다 채운 걸로 돼.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의 모양까지 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 하면은 지금 현장 이미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실제 공사 진행된 것부터 지금 아마 오늘 1층에 공사가 다 끝나고 2층에 아마 철근 배건을 하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다음번 강의할 때는 그 2층 철근 배건하기 전까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기대가 되는 게 음. 이렇게 3D 된 걸 보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일지 더 상상이 잘 되겠죠.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봅시다. 수고했어요.